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40%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CATL입니다. 테슬라도 BMW도 폭스바겐도 이 회사 배터리를 사왔습니다. 연간 매출 69조 원, 순이익만 10조 원. 우리나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 온 세 회사를 합쳐도 이 중국 회사 하나를 못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말 테슬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ATL 대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퀄리티 낮은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 배터리로 갈아타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한 셈이죠. 또한 2025년 3월 미국 의회에서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 통과됐습니다. CATL, BYD, 고션 하이테크 등등 중국 배터리 회사 6곳의 이름을 법률 조문에 직접 명시해서 이 회사들 배터리는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 아예 쓰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보통은 제3국에 공장을 세워서 베트남산, 태국상으로 둔갑시키는 식의 우회하는 방식의 꼼수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에 회사 이름이 직접 찍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 거죠.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는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채우는 회사들이 바로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서 삼성, SDI가 전 세계 최정상급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서는 영상 중반부에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가능한 정도의 약 800km 주행,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2027년까지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ATL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입니다. 중국이 돈으로 밀어붙이고 미국이 법으로 막아서고 한국이 기술로 치고 올라가는 이 치열한 배터리 전쟁. 오늘 그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미국이 법이라는 철벽을 쳤고 한국은 그 틈새에서 차세대 기술로 역전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40% 높고 화재 위험은 이론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9분 충전으로 1000km를 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누가 먼저 양산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가느냐? 그리고 혹시 안전에 문제는 없느냐? 이 두 가지가 배터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5천만 원짜리 전기차라면 2천만 원이 배터리 값인 셈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누가 더 안전하게, 더 오래 가게 잘 만드느냐가 곧 전기차 산업의 승패를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자금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CATL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술로 맞서는 한국의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판도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불과 10여 년 만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장악했습니다. S&E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CATL의 연간 매출은 3,62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9조 원이었습니다. 순이익만 507억 위안,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막대한 수치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해 한국 배터리 3사의 평균 매출은 약 16조 원이었습니다. CATL 하나가 한국 3사를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익성입니다. 한국 3사 평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883억 원 적자였습니다. CATL은 10조 원을 벌 때 한국 회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CATL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보조금, 충전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CATL은 2024년에만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 힘으로 해외 시장까지 점령한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만 봐도 격차가 명확합니다. CATL의 연구개발 인력은 2346명입니다. 한국 3사 평균인 3087명의 7배에 달합니다. 연 매출의 5에서 7%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LFP 배터리,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분야에서는 CATL이 독보적입니다. 가격은 저렴하고 안전성도 높아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 배터리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미국 재무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에 따라 해외 우려 기업 규정을 발표한 겁니다. 중국 자본이 25% 이상 들어간 배터리 회사의 제품을 쓰면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에 2025년부터는 핵심 광물까지 이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이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법의 특징은 CATL, BYD, 고션 하이테크, EVE, 하이틈 에너지, 엔비전 에너지 등 중국 배터리 회사 6곳의 이름을 법안에 직접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2028년 10월부터 미국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 6개 회사의 배터리를 쓸 수 없습니다. 우회 역시 불가능합니다. 회사 이름이 법에 박혀 있으니까요. 이미 미국은 중국 배터리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까지 세운 겁니다. CATL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문이 굳게 닫힌 셈입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무역 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군사 장비, 심지어 우주선까지 배터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CATL을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올렸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군사 기술과 직결된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CATL은 전기 비행기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고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와 합작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하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셀 생산의 3분의 2가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국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배터리 소재인 리튬, 코발트, 흑연의 가공도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만약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위험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편 미국이 법으로 중국을 단단하게 막자 이 큰 시장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가 배터리 업계의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 써내려갔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미국에서 퇴출되면 선택지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혼다,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세웠고 삼성 SDI 역시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시간에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SK온도 포드, 현대차와 손잡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5년 초 미국 인디애나주에 문을 연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은 반쪽짜리 공장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1년 내내 가동률이 50%를 밑돌았거든요. 스텔란티스 전기차를 찾는 사람이 없었고 미국 정부가 9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1대당 170만 원을 중단하면서 공장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이 죽어가던 공장이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ESS 배터리입니다. ESS는 쉽게 말해서 거대한 보조 배터리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장치거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려면 필수입니다. 미국에서는 AI 붐으로 전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총 4개 라인 중 3개를 ESS용으로 급하게 전환했습니다. 11월에는 테슬라와 3조 원 규모 ESS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전기차로 실패한 공장이 ESS로 살아난 겁니다. 삼성 SDI는 미국에서 비중국계 기업 중 유일하게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막힌 미국 ESS 시장에서 유일한 대안이 된. 더 주목할 것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스페이스X 배터리 납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차세대 우주 왕복선 스타쉽에 들어갈 배터리 공급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정했습니다. 우주선용 배터리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1500도가 넘는 고온, 대기압의 60배에 이르는 고압, 시속 26,000km를 넘나드는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무게가 1kg 늘어날 때마다 발사 비용이 수천만 원씩 올라가니 가볍기까지 해야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는 건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액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이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 때문입니다. 이 배터리는 외부 충격을 받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겁니다. 고체니까 불이 날 위험이 거의 없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게는 더 가벼워지고 주행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삼성 SDI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삼성 SDI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수원 연구소에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생산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900EHL로 기존 각형 배터리 대비 약 40% 향상됐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 SDI가 독일 BMW, 미국 솔리드 파워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 프로젝트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솔리드 파워가 고체 전해질을 공급하고 삼성 SDI가 배터리 셀을 만들고 BMW가 이를 차량에 탑재해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합니다. 2026년 말부터 BMW 차세대 테스트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삼성 SDI가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충전으로 600마일, 약 1000km를 주행하게 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가능하게 하는 충전 시간은 단 9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완충이 된다는 거죠. 배터리 수명은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 20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배터리의 양산 목표 시점이 2027년입니다. BMW가 왜 삼성 SDI를 선택했을까요? 2009년부터 16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의 신뢰도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 기술력입니다. BMW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삼성 SDI가 글로벌 배터리 업계 최고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CATL은 전고체 배터리에서 뒤처진 걸까요? 아직 그건 아닙니다. CATL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차량에 탑재해 도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간 곳은 삼성 SDI가 유일합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전략은 각각 다릅니다.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정성을 우선시하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합니다. SK온은 현대차와의 긴밀한 협력을 무기로 2029년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승자는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다. 삼성 SDI는 시장 선도력,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정성, SK온은 협업 능력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이 돈으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 게 2023년입니다. 그 전에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더 강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중국 제재 기조는 훨씬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종법안에서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에도 중국 공급망 배제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2026년에는 중국산 부품 비중이 60% 이상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비중은 매년 높아져 2030년에는 85%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상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전고체 배터리 양산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2027년을 기점으로 삼성 SDI와 토요타가 양산에 돌입하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이 해결됩니다. 전기차가 더 이상 불편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의 반격 시나리오입니다. CATL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리튬 대신 나트륨을 활용한 소듐 이온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가를 더 낮춰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시장이 막히면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등 다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는 세 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력, 미국의 규제력,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중국의 CATL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막대한 자금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물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은 이 틈새에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BMW와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 실증에 나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배터리를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점유율에서는 밀리지만 차세대 기술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석유가 세계 경제의 핏줄이었다면 앞으로는 배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그 배터리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필수 요소인 배터리 분야의 기존의 시장 정세와 변해가는 기술 판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경제학 이야기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어떤 주제를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 최대한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